아까 우리 전 시간에 끝날 때 이번 시간에는 선그래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그래프. 네, 선그래프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요. 라인 플롯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선그래프. 이 선그래프는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주로 어떤 경우에 이용이 되냐면 시계열 그래프인 경우, 시계열 데이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식 가격. 주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쉬는 시간마다 주식 차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뭐 환율, 시간마다, 날짜마다 환율이 변동되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시계열 데이터죠. 주식도 뭐 오늘 하루 사이에 시간별로 주식 가격이 바뀔 수가 있을 거고, 날짜별로, 월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어떤 시간이나 날짜나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변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도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도 시계열 데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어제의 미세먼지 농도,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 뭐 이렇게 그죠? 날짜별로 그런 농도 아니면 시간별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측정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병원 같은 데에서는 어떤 환자의 발생 자수 뭐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날짜별로 감기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라든가, 뭐 감기로 병원을 온 환자들 중에 감기 증상으로 온 환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몇 년 전에는 뭐 코로나, 그죠? 한참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발표할 때도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시계열 데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주로 라인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항상 시계열 데이터에서만 라인 그래프를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주로 이런 경우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셋에서는 이 라인 그래프를 그릴 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어, 팁스를 보시면, 그냥 밑에, 여기서 할까요? 네. 팁스를 출력해 볼게요. 팁스를 출력해 보시면, 이런 숫자들을 0, 뭐, 만약에 얘를 그,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죠. 여기 레이블이 0번부터 0,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여기 16.99, 뭐 10, 20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거란 말. 그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 0, 1, 2, 3, 4라고 하는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변할 때마다 그 영수증 금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라인 그래프로 그릴 만한 그런 정보는 없어요. 예, 그런 정보는 없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가상 데이터, 더미 데이터를 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난수로 만들게요. 난수로 만들 건데 첫 번째 넘파이를 이용해서 난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에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see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숫자는 저랑 똑같은 숫자 써주세요. 이 seed를 호출하는 이유는 난수가
실행할 때마다 항상 같은 난수들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난수라고 하는 거는 실행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실행할 때마다 숫자 다른 숫자들이 나왔죠. 그게 난수예요. 그게 난수인데, 이 seed라고 하는 거를 지정해버리면 임의의 숫자들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여러 번 실행해도 항상 같은 숫자의 난수들이 만들어져요. seed라고 하는 거는 씨앗,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난수를 만드는 씨앗이 같아지면 난수들도 항상 같은 난수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정말 그런지 볼게요. 넘파이에는 랜덤 모듈에 난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r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rand를 보시면은요. 네. rand는 그냥 이렇게만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0.41이라고 하는 난수를 만들어 줬죠. 실행해 보세요. 항상 똑같은 난수가 만들어져요. 얘가 없으면 seed가 없으면 실행할 때마다 숫자 다르죠. 숫자가 달라지죠. 0.14, 0.09, 0.18, 0.34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있으면 몇 번을 실행하더라도 난수로 만들어지는 거는 0.41이에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죠. 이 숫자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seed를 바꾸시면 돼요. seed를 바꾸면 다른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행할 때마다 또 똑같은 숫자가 만들어져요. 21로 바꿔볼까요? 0.048이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실행할 때마다 항상 0.048이라고 하는 난수가 만들어져요. 네. seed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난수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seed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seed를 지정하는 거고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라고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는 판다스 생성자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데이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데이터 하고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실 때 딕셔너리로 만드시는 게 가장 편해요. 중괄호 요거는 딕셔너리. 첫 번째는 뭐라고 할 거냐면 day라고 할게요. day. 그러니까 날짜라는 뜻이겠죠? 날짜. 그러니까 날짜를 배열로 만들 거예요. numpy a range로 만들 거고요. 1부터 10일까지. 자, 이거는 이게 첫 번째 값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price라고 가격이라고 할게요. 가격. 이 가격 부분을 난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 random rand 그리고 10개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a range는 이 numpy a range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범위. 얘도 사용하시는 방법이 보시면 start, stop, step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 얘는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배열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범위냐면 스타트보다 크거나 같고 스탑보다는 작은 제가 포함할 때는 대괄호 포함하지 않을 때는 소괄호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범위에 스텝만큼씩 변하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양수면 증가 스텝이 양수면 증가하는 거고 스텝이 음수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만큼씩 변하는 정수들의 배열이에요. 배열. and array입니다.
배열. 그 다음에 이 rand는 numpy.random.rand인데 여기 숫자가 있죠. D0, D1, Dn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숫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0에서 1 사이.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제가 쓰는 표현법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표현법이 아니라 이런 표현법은 문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이에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의 실수, 난수를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을 해주고요. 안에 있는 숫자는 개수. 난수를 몇 개 만들어낼 거냐예요. 여기 아규먼트는 난수를 몇 개 만들어낼 거냐예요. 1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왜 10개냐 하면 여기 레인지에서 숫자 몇 개 만들었어요? 1부터 11보다 1, 2, 3, 4, 5, 6, 7, 8, 90을 만든 거예요. 1, 2, 3, 4, 5, 6, 7, 8, 90. 그러니까 난수도 몇 개가 필요하냐면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day라고 하는 컬럼과 price라고 하는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만든 거예요. 자, 이거를 출력해 볼까요? df 하고서 출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day라고 하는 컬럼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뭐 아니면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의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식의 가격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품의 가격일 수도 있어요. 가격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딱 시계열 그래프로 그리기에 딱 좋죠. 이렇게 해서 X축에는 뭘 써주면 좋을까요? 데이 1일부터 10일까지 그죠? 그 다음에 Y축에는 price. 그래서 값이 0.4에서 0.7로 올라갔다가 0.0으로 떨어졌다가 0.3으로 올라갔다가 0.1이 됐다가 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선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가상의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이런 함수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사용 방법이 우리가 파이썬의 range 사용 방법하고 똑같아요. range 사용 방법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정수 난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메서드도 있어요. numpy에. 그리고 여기를 D라고 할까요? D, 정수 난수 D개. 몇 개? 여기가 개수예요, 개수. 개수를 D개를 갖는 이것도 배열을 만들어줘요. 배열. MD array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numpy는 우리 파이썬의 랜덤 모듈 사용할 때는요. 생각해 보시면 난수를 한 개씩밖에 못 만들었죠. 그렇지 않아요? 졸리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난수를 하나씩밖에 못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폼은 안에서 뭐 랜덤점, 란드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펜드하는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numpy는 기본적으로 배열을 다루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여서 배열을 다루기 때문에 그 함수 자체가 배열을 만들어줘요. 여기 개수를 주지 않았을 때는 숫자를 하나만 리턴을 했지만 개수만 몇 개인지 개수만 주면 그 난수 몇 개를 갖는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차원 배열 만드실 때는 숫자 1개, 2차원 배열을 만드실 때는 숫자 2개를 주시면 돼요. 행과 열의 개수를 숫자로 주시면 2차원 배열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편리한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을 파이썬 리스트만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random.rand for in range 10개 이렇게 했겠죠. 그죠? 리스트 컴프레hen션 써가지고 10번 반복하면서 난수를 추가할게요 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numpy를 이용하면 이게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numpy를 이용하면 어떻게? 여기 개수만 넘기시면 돼요. 개수만 넘기시면 아예 뭘 만들어준다? 배열을 만들어줘요. 배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여기에 배열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도 배열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판다스에서는. 시리즈는 배열은 배열인데 무엇을 갖는 배열? 이렇게 인덱스를 갖는, 다시 말해서 레이블들을 갖고 있는 배열이 그게 판다스의 시리즈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넘파이에 대해서 제가 뭐 함수들을 하나씩 정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것마다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서 선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선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PLT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라인이라고 따로 있지 않고요. 플롯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플롯 사용 방 아그스 처음부터 그냥 아그스라고 돼 있죠. 아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그스. 그죠? X좌표에 줄 데이터, Y좌표에 줄 데이터. 그다음에 뭐 포맷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순서로 써주시면 돼요. 이 순서로. 자, 그리고 얘는 베리어블 키워드 아규먼트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키워드 아규먼트가 아니라 그냥 베리어블 랭스예요. 키워드를 가지면서 베리어블 랭스는 나중에 뒤쪽에 따로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키워드 없이 베리어블 랭스로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만 넘겼을 때는 그게 Y좌표로 사용되는 거고요. 두 개를 넘겼을 때는 X좌표와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넘겼을 때는 X좌표, Y좌표 포맷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를 X축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프라이스를 Y축에 이렇게 그리겠다. 그리고 show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드 넣을게요. 그리드가 더 죄송합니다.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줄 거예요. 레이블 죄송합니다. 레이블 써주시면 더 좋겠죠. X 레이블. 여기가 데이였죠, 데이. 그 다음에 Y 레이블. 여기는 프라이스였었죠. 데이, 프라이스. 잠깐 보시면은요. 첫 번째 1일, 그죠? 0.4.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0.4.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0.7. 두 번째 날 0.7. 그러다가 세 번째 날 0.0. 0.0 떨어졌죠. 네 번째 날 0.3 회복했죠. 네 번째 날 0.4.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이게 라인 그래프. 함수 이름은 라인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라인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그 플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롯. 순서대로 한 개만 넘겼을 때, 두 개를 넘기게 되면 여기서는 절대로 X, Y 이렇게 지정하시면 안 돼요. X, Y 이렇게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넘기시면 앞에 있는 게 X좌표, 뒤에 있는 게 Y좌표예요. Y좌표. 자, 만약에 제가 얘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그래프 모양은 똑같죠? 뭐가 바뀌었어요? 시작값 어디서 시작해요? 0이죠. 어디서 끝나요? 9에서 끝나죠. 그렇죠? 자, 얘는
그리고 이 값은 price는 어디에 표시가 됐어요? price는 y축에 표시가 됐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x축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넘기지 않았죠. x축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넘기지 않았을 때에는 x축을 뭘로 사용할까요? 레이블. 여기. 0, 1, 2, 3, 4 이 레이블을 사용한 거예요. 날짜를 사용한 게 아니라 0, 1, 2, 3, 4 레이블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0.4가 있었고 1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0.7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df.day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넘기니까 여기 1부터 시작했죠. 1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건 10으로 끝났죠. 이거는 day를 x축으로 쓴 거예요. day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플롯 함수 다시 좀 볼게요. 플롯 함수의 사용법. 플롯 함수의 사용법은 여기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x좌표, y좌표 포맷 그리고 나머지는 키워드 주면서 나머지는 키워드를 주면서 아니면 두 번째는 x좌표, y좌표 포맷 두 번째 x좌표, 두 번째 y좌표 포맷 그리고 키워드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대괄호 있죠. 문서상에서 이렇게 대괄호가 나오면 이거 문맥에 따라서 리스트를 의미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야.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x좌표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그린 거는 x축의 day 그리고 y축의 price price로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 점을 찍어서 price로 하는 선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까 세 번째 아규먼트가 포맷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문서 보시면 포맷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아규먼트를 줄게요. 세 번째 아규먼트를 문자열로 줄 거예요. 문자열로 줄 거고요. B라고 해볼게요. B. 색깔이 진해졌죠? 아까 파란색하고 좀 다르죠? 블루. R, 레드, G, 그린, K. 블랙하고 블루가 전부 B로 시작하잖아요. 파란색은 블루에서 앞글자 B, 검은색은 블랙에서 제일 마지막 K. 이게 색깔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색깔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O. 영문자 O 넣을게요. O. 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선은 사라져 버렸고 파란색에 동그라미 점들만 표시가 됐네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위치에 여기 x좌표 1, y좌표 0.4 얼마 그 위치에 점만 찍었어요. 점만. 그리고 점의 모양이 동그라미. 우리 아까 그 선점도 그래프를 그릴 때 점의 모양 O라고 하니까 동그라미가 나왔죠. S를 하면 스퀘어, V를 하면 역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 요거 하면 삼각형. 그죠? 두 번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커의 모양. 선이 사라져 버렸죠. 빼기. 이게 선을 그려줘요. 이게 포맷입니다. 포맷. 그래서 플롯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옆에다가 plt.plot을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은 x좌표, 여기 문서 설명대로요. x좌표, y좌표, 포맷 이 형식으로 지금 사용한 거예요. day가 x좌표에 사용할 변수, y가 price가 y좌표에 사용할 변수, 그리고 여기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포맷이에요. 포맷을 fmt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문서에서는. 자, 이 fmt를 설정하시는 방법을 주석으로만 설명해. 아까 제가 몇 가지 바꿔가면서 했죠. 선 모양도 직선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컬러 해보세요. 컬러으로 하니까 뭐가 나와요? 점선 나오죠. 점선. 컬러이 뭐처럼 생겼어요? 점점으로. 그죠? 선의 모양을 점점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대쉬 해볼까요? 네. 대시트 라인이에요. 대시트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선의 모양들을 바꿔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몇 개가 있는지는 다 몰라요. 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플러스의 세 번째 아규먼트. 플러스의 세 번째 아규먼트 FMT. 얘는 포맷이란 뜻이에요. FMT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 얘는 그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순서는요, 색깔, 컬러, 색깔, 그 다음에 마커의 모양, 그 다음에 선의 스타일, 선 스타일, 색깔, 그래서 요거는 색깔, 색상, 그 다음에 얘는 마커 모양, 그 다음에 선의 스타일, 이 세 가지 정보를 문자열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이에요.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 순서를 써주시면 돼요. 자, 컬러에는 검은색이 가장 대표적인 게 B. B는 뭐의 첫 글자? 블루의 첫 글자. B. RGB라고 하잖아요. RGB. R. 레드의 첫 글자. G. 그린의 첫 글자. 블랙. K라고 써요.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저도 RGB랑 블랙밖에는 써본 적이 없어서 다른 어떤 글자가 더 사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문서를 보시거나 다른 알파벳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마커는 우리 그 마커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영문자 5예요. 스퀘어, 네모. 그 다음에 삼각형, 역삼각형, 소문자 V, 역삼각형. 그 다음에 별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십자가도 있었고 등등등. 이게 마커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 스타일에는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우선 그냥 대쉬 하나는 직선. 그 다음에 대쉬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대쉬 두 개는 이거를 대쉬트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점점보다는 좀 길게 대쉬들로 이루어진, 근데 대쉬와 대쉬 사이에 약간 공백이 있는 그런 거를 대쉬트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콜론을 쓸 수 있어요. 콜론을 쓰시면 이거는 다티드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티드 라인. 점선. 우리말로는 점선. 그리고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찾아보시면 이게 대시트 라인이고요. 대시트 라인에다가 중간에 점을 쓰고 요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마 찾아보시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대쉬 하나를 쓰면 직선, 대쉬 두 개를 쓰면 요런 대시트 라인, 콜론을 쓰면 점선, 콜론을 쓰면 점선. 없으면 선을 안 그려줘요. 어, 어, 만약에 컬러와 마커까지 지정을 했는데 라인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커까지만 그려주고 선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아까 선 없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 세 번째 아규먼트를 문자열로 주시는데 이 문자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혼합해서 만드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키워드 아규먼트로 각각 전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컬러는 뭐다. 마커는 뭐다. 라인 스타일은 뭐다. 이렇게 각각 아예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해 버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라인 그래프 하나를 그려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를 그려서 보여드렸고요. 다양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색깔도 바꿔보시고 아까 제가 그 코드를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네, 저기 여러 가지 바꿔봤었죠. 바꿔봤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음, 그 라인 그래프. 근데 이 라인 그래프는요, 플롯이에요, 플롯. 플롯이고 선만 없애버리면 이 플롯을 이용해서 뭐랑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요? 스캐터 플롯하고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선의 모양만 없애버리면은요, 플러스로 여기에 토탈 B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팁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의 모양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될까요? 스캐터 플롯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플롯을 이용해서도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선만 없애버리면.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네, 요 정도 하고요. 쉬는 시간이 돼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